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발표한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내용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한반도 전체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네, 독트린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은 뭐 트루먼 독트린이다, 닉슨 독트린이다 할 때 들어보신 그런 외국어 용어입니다. 자, 8.15 통일 독트린 한마디로 공식적인 통일 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 그리고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먼저 이 3대 통일 비전이 제시됐는데 이게 어떤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먼저 이번 그 독립 기념사에 있어서 일제와 관련된 우리가 그 광복과 관련된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어떤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래야 비로소 완전한 그 독립을 할 수가 있다 하는데 방점을 둔 것 같아요. 네. 그럼 완전한 독립은 뭐냐?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은 북한이라고 하는 이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못했다.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는 과거 지향적인 어떤 비난이나 여기에서 떠나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큰 그 화두를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통일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이 논의되고 또 남북 간의 대화도 하고 남북의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원칙이 없었다. 아하. 너무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주지 못하는 정의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그냥 이끌어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어떤 통일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통일의 어떤 그 방안을 위한 어떤 기본 원칙 그것을 우리가 분명한 의지 이런 것을 강하게 비춰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하자고 하니까 이것을 바로 독트린으로 표시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든 이번에 이 독트린에 세 개의 어떤 그 비전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약소국으로서 오른 중진국으로서 어떤 이런 형태로만 우리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10대 강국에 가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가 뭐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독일 사람이요. 한국에 오더니 한국 사람들만큼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국민들한테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안전하고 그런 풍요로운 행복한 나라냐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또 자유가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이것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또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상당히 강하고 이런 어떤 풍요로운 나라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만 강하고 풍요로운 걸 누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도 이제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세 가지를 중심으로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 설명을 이어서 우리가 또 윤 대통령이 이런 것을 위해서 3대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역시 세 가지인데, 자, 이건 어떤 것들인가요? 이제 3대 추진 전략이 우리가 아까 이제 독트린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이라든가 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도 뭔가 분명한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전략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3대 추진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자유통일입니다. 네. 자유통일을 기초로 하는 어떤 그런 확고한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사실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자유통일을 어떤 점에서 우리만 역량을 갖추면 그것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북한 주민들이
당국은 둘째 치고라도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원하는 방향으로 간절하게. 이것을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남북 간에 혹은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 이런 원칙을 하겠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국제적인 지지와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연대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대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세 가지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3대 비전, 3대 전략에 대한 설명을 교수님이 해 주셨고, 이것이 이제 좀 더 세세한 실천 방안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7대 통일 추진 방안인데요. 그 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통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의 노력을 전개한다. 그리고 북주민의 그 정보 접근권을 확대한다. 그리고 북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라는 게 들어 있고요. 또 탈북민들의 역량을 우리가 통일 역량에 포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탈 북한 이탈 주민들의 통일 그 동력으로 네. 역량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남북 당국 간의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한다라는 저게 중요하게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됐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화에 사실 처음으로 대화를 윤 대통령이 제시한 건 이번 처음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해서 자유통일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그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그 3대 그 전략에서 나온 것을 이름이 이제 나왔어요. 국제 한반도 포럼. 네. 자, 아직은 이게 창설이 안 됐지만 네. 이 협의체가 앞으로 국제 연대를 이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북한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고, 그런 가치에서 연대해서 각 나라들이 바로 단순히 북한 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공동 과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경제를 주제로 시작했지만 사실 많은 인류의 공동 과제들을 논의하는 열린 장이 됐는데, 그러한 식으로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해서 그러한 열린 국제 차원의 논의의 장을 펴겠다는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후 30년 만에 나온 새로운 통일 담론입니다. 자, 이 30년의 세월 차이뿐 아니라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한민족 그 통일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해서 먼저 내놨습니다. 이것을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한민족이라는 걸 빼고 그다음에 다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해서 그걸 내놨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민족 공동, 그럼 그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 3단계 통일 방안이라고 합니다. 소위 단계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3단계라고 하면 바로 뭐냐면 첫째 화해 협력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화해 협력 단계에서 신뢰를, 남북한이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은 그 남북 연합 단계 이런 가가지고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정치적 통일을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습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습니다. 대화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런 활동을 사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은 보다 더 강하게 핵무장을 하고 이 군사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노리는 나름대로의 그 적화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게 지속적으로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태세를 보였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고 해다 원칙이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럽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통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강한 그 원칙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바로 보이는 것이 우리가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자유를 우리가 북한 당국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인류 역사의 그 역사인 만큼 남북한에 있어서 이 자유 쟁취가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북한 변화는 직접적으로 주민을 변화시키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이번에 소위 통일 방안이라도 독트린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변화, 이 얘기를 좀 더 해보죠. 8.15 통일 독트린은 지금까지는 이제 정권들이
북한과의 협력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추진해 온 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하지만 이번에 통일 독트린은 북한의 변화, 그것도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많은데, 자,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이 이제 초점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될 수 있느냐, 여건이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북한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바로 뭐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겠느냐 하는 건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북한의 반응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통일 방안의 어떤 이행 실천 또 그리고 또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엉뚱한 대로 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독트린이라고 표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앞으로 화해를 하든가 협력을 하든가 교류를 하든가 하는 데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되지 않은 한은 사실 통일이 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대화를 한다 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어떤 그런 그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오히려 어떤 점에서 상당히 그 소비적인 어떤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그러면은 통일은 통일 그 방안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이 통일의 목표가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통일 이것을 우리가 추구를 한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북한을 먼저 자유민주주의적인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네. 하는 것을 강한 의지를 발견. 사실은 이것은 일찍부터 나왔어야 되는 하나의 서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북한의 반응이 나오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이 독트린이란 말이 보여주듯이 하나의 프린시플, 원칙을 천명한 데 더 방점을 찍었다. 이런 그 정 교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면 어떤 레벨, 수준에서든 대화를 거침없이 시작할 수 있는 열린 제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이 표현이 거침없이 또 열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남북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다라는 것이 이제 윤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화를 제안하면서 이것을 제안한 것은 기존의 어떤 예컨대 남북 정상 간에 무슨 깜짝 제안을 해서 딱 이벤트식으로 악수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식의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각성이고 북한 정권의 선의만 기대하면서 그래서 뭔가 큰 쇼가 열리거나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가 명확한 통일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말해서 대화는 언제든 열려놓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화도 실천하고 끌어나가는 방향의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한이 원한다면 어떤 레벨에서든 어떤 주제든 다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열어놨고요. 그리고 또 부서나 실무 참모를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대화가 논의가 진전돼야 어떤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아서 어떤 수혜 지원이든 뭐든 이산가족이든 그렇게 신뢰를 쌓아 나가고 그에 따라서 정상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주목되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시키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이번에 여러 번 기념사, 경축사에서 이 대목을 강조했네요. 네. 자, 어떻게 이 정보 접근권을 좀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정보 접근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 그 역대 정부가 특히 이제 소위 그 북한을 개방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측면이 있죠. 자, 그러면 북한을 어떤 면에서 변화를 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변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 주민들이 바깥을 알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이 바깥뿐만 아니라 특히 남한의 어떤 사회 실상이라든가 어떤 발전상이라든가 남한에서 잘못된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가지고 방법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입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바깥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어떤 척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신념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앞서 나온 얘기, 이 남북 대화체의 신설. 그래서 고위 관계자도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열린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남북 대화 협의체는 어떤 주제든 어떤 레벨에서든 가능하고 하다고 했는데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절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남북한 관계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역대 정부들한테 실질적으로 뭐 정책도 우리가 내봤고 해봤지만 사실은 이게 대화를 위한 대화가 너무 많았고 교류를 위한 교류가 너무 많았고 오히려 그것을 교류가 이게 본래 이제 이 남북한의 어떤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순기능적으로 뭔가 신뢰가 구축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것이 상호 불신하고 오히려 불신을 심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 버리는 그런 것도 사실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앞으로 통일로 가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어떤 대화체라도 좋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심 어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 나갈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 가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체를 제의한다는 그 자체는 대화에 대한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대화는 항상 순기능적으로 작용한다는 기본 어떤 것은 갖고 있다 하는 걸 과시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의 단어들을 기자들이 또 분석을 했습니다. 늘 합니다. 결과가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그 25분간의 기념사에서 그 자유 확장을 위한 통일, 그리고 자유 확장을 통한 통일,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을 거듭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가 무려 50회 나왔습니다. 지난해는 참고로 27번 나왔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우리의 중요한 중심 가치였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추구해야 할 중심 가치라는 차원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가 됐고요.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통일이 36번, 북한이 32번, 그리고 국민이 25번 언급됐는데 아까 했던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의 현재 경제를 비교하는 대목에서 2차례 나온 게 답니다. 예. 네. 자, 이 단어 분석에서도 박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또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도 이 부분을 평가를 했습니다. 자, 국내적으로는 그래도 과거사 관계 언급이 좀 더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지금 지난번 8.15 담화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에 특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색하게 내놨다고 볼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떤 그 담론에 있어서는 이런 그 미래지향적인 그 세계관, 미래지향적인 남북관, 미래지향은 한일관,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반영이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는 지금 그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 8.15 행사 여기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소위 앞으로의 통일 이것이 완전한 독립이다고 하는데 초점을 두다고 보니까 여기에는 첫째, 그럼 통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많았죠. 그죠? 네. 자, 그럼 통일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더 중요한 것은 통일 자체가 지상 목표는 아니다. 어떤 통일이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민주 통일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가 되풀이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자연 발생적인 그 행태가 아니었느냐 하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뭐 어떻든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담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지향하는 담론으로서의 경축사였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대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좀 적었다 이런 얘기입니다.